사랑이라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다니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지. 제인이 기찬의 뺨을 때리며 내뱉은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래 쌓인 배신감과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제인은 기찬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결과는 끝없는 상처와 후회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다시 기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그것은 제인에게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황기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도 기대도 없었거든요. 자신이 붙잡고 싶었던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제인이 아니었고 그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기찬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기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잔혹하게 굴었는지 설명조차 하기 어려웠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죠. 아직도 제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사랑이 상대에게는 상처와 고통으로만 남았다는 점이 기찬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김도윤은 제인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위로나 억지스러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인의 곁에서 지켜주고 필요할 때 대신 목소리를 내주었죠. 제인이 기찬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도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인 씨,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막아야죠. 이런 솔직한 말은 제인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제인은 도윤 곁에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끌어내리려 하지 않고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인이 힘들다고 털어놓았을 때 도윤은 그 말 그냥 제가 들어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처음으로 가슴속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 세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기찬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지호의 친부인 태호가 나타난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아들이야. 이 단호한 한마디가 세리를 조여왔습니다. 세리는 기찬에게 매달리며 지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켜줘야 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태호가 끝내 양보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황기찬은 뒤늦게 과거의 기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서류 속에는 자신이 해외에 있던 시기에 작성된 상담 기록과 출생 관련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기찬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묻기만 했어도, 의심하기만 했어도. 하지만 그는 편의를 택했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여온 결과가 눈앞에 드러나자 기찬은 처음으로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그 길로 제인을 찾아간 기찬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인 씨, 사실은 나도 알 수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제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호한테 먼저 해야 할 말이에요. 이 말은 기찬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후회가 단순한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김도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법적인 절차와 상담 과정을 정리해주며 제인이 혼자 지치지 않게 도왔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지호가 덜 상처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윤의 차분한 말은 제인에게도 기찬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네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친부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세리는 흔들린 목소리로 지호는 지금 환경이 바뀌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제인은 침묵 속에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기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감정만 앞세웠는데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덜 상처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역할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제인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황기찬의 집으로 익명의 봉투가 도착했거든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세리가 병원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날짜는 지호 출생 직전이었습니다. 기찬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의심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이 또다시 선명하게 드러난 거니까요. 그는 그날 밤 제인을 찾아가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내가 알 수 있었는데 외면했어요. 이제라도 말합니다. 제인은 짧게 대답했죠.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마주하세요. 그 무렵 지호는 순수한 얼굴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셋이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소원이었지만 어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찬은 쉽게 답하지 못했고 대신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지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호가 덜 상처받을까요? 제인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거짓이 없는 쪽이 덜 아프더라고요. 이 말은 기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기로 다짐했어요. 세리는 점점 더 몰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흔들림이 없었고 기찬은 후회를 고백하며 변하기 시작했으며 제인은 도윤과 함께 현실을 준비하고 있었죠. 세리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며 지호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호는 환하게 웃었지만 기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기찬은 또 다른 봉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엔 병원 내부 결제 문서였고 하단에는 낯익은 이니셜 K, S가 적혀 있었어요. 기찬은 순간 세리를 의심했지만 동시에 세리보다 더 큰 인물이 얽혀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우리 셋이 같이 확인해보죠. 제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좋아요. 이번엔 끝까지 숨기지 마세요. 한편 세리의 휴대폰에도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시간 다 됐다. 선택해.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세리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감춰왔던 과거와 지금의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세리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지켜야 하지. 황기찬은 이제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의 상처를 덜어주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인은 점점 도윤과 함께 흔들림 없는 선택을 이어갔고 태호는 친부로서 지호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흔들리는 마음과 과거의 비밀에 붙잡힌 채 끝없는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후회가 사람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기찬의 변화가 진짜 책임으로 이어질지, 세리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어떤 파란을 일으킬지 그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분명히 느낄 겁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은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